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혈압관리. 함께 배워볼까요? 고혈압 위험 성인이란 정상 혈압보다는 높지만 아직 고혈압으로 진단되지는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고혈압 위험 성인은 주의혈압과 고혈압 전 단계를 포함하며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mm머큐리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mm머큐리일 경우 해당됩니다. 왜 혈압을 관리해야 할까요? 현재 국내 65세 이상 성인 중 추정되는 고혈압 환자 수는 582만 5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은 노인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혈관 노화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퀴즈. 다음 중 심혈관 건강에 더 해로운 요인은 무엇일까요? 1번 흡연, 2번 높은 혈압. 정답은 2번 높은 혈압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여러 위험 요인 가운데 높은 혈압은 남녀 모두에게 심혈관 질환의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흡연 역시 심혈관 건강에 해로운 요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높은 혈압을 관리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혈압이 감소하면 허혈성 심장병 위험과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관리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층의 고혈압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체중 증가와 비만, 가정식을 통한 나트륨 과다 섭취, 그리고 에너지 섭취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혈압, 이렇게 관리하세요. 먼저 체중 증가와 비만은 운동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허리둘레를 남성은 90cm 미만, 여성은 85cm 미만으로 유지합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식습관 개선도 필요합니다. 국과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음식에 간은 싱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매 끼니마다 2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을 챙기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고기,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도 챙기면 에너지 섭취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볼까요? 1번 문제. 고혈압 전 단계에서도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증가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높은 혈압은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고혈압 전 단계에서부터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2번 문제.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식습관 개선과 운동 등 생활요법만으로도 높은 혈압이 개선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높은 혈압은 식사습관 개선, 운동요법 등 식생활 및 식습관 개선만으로도 혈압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다양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생활습관 개선, 금주 및 절주, 금연, 운동 등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잠시 떠올려 보세요. 건강한 나를 위한 앞으로의 여정,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혈압 관리.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2번째 시간. 혈압을 낮추는 똑똑한 식사 방법을 함께 배워볼까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칼륨은 소금 속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이롭게 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등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채소는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하루 4번에서 5번, 즉 한 끼 식사에 한두 가지 정도의 채소를 챙겨 먹으면 좋아요. 추천하는 채소와 과일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아보카도, 토마토, 바나나, 블루베리 등이 있어요. 두 번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드세요. 과일과 채소뿐만 아니라 통곡물, 콩류, 견과류 등 다양한 식품에서 섭취할 수 있어요. 통곡물의 경우 통밀빵, 귀리, 현미, 보리가 있고 콩류와 견과류는 강낭콩, 렌틸콩, 병아리콩, 아몬드, 호두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우와, 꽤 다양하네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먹어야 좋은가요? 한 끼 식사마다 한두 가지 채소와 함께 콩이 들어간 잡곡밥을 먹으면 좋아요. 빵이 먹고 싶은 날에는 견과류가 듬뿍 들어간 통밀빵을 선택해보세요. 흰빵보다 식이섬유가 많아 오래 포만감을 줍니다. 출출할 때 건강 간식으로 견과류까지 먹으면 식이섬유는 올라가고 혈압은 내려가요. 셋째, 유제품을 섭취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방이 적은 저지방 우유면 더 좋아요. 일반 우유와 저지방 우유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일반 우유는 포화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혈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면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는 일반 우유보다 포화 지방은 낮고 칼슘은 그대로 함유하고 있어요. 우유 속 칼슘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예방식품으로 추천합니다. 그럼 저지방 우유 말고 또 다른 저지방 유제품이 있나요? 저지방 요거트와 저지방 치즈도 있어요. 저는 저지방 요거트에 과일과 견과류를 넣어 먹을래요.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자신의 기호에 맞게 저지방 유제품은 하루 한두 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선과 닭고기로 단백질을 채워요. 소고기와 돼지고기로 단백질을 채우면 안 되나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는 부위에 따라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을 수 있어 많이 섭취하면 혈관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럼 생선과 닭고기는 왜 좋은가요? 생선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과 오메가3가 풍부해요. 특히 오메가3는 혈압과 혈중 지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닭고기 중 특히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좋습니다. 그러나 껍질은 포화지방이 많으므로 제거하고 섭취해요. 여기서 생선과 닭고기는 튀기지 않고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 한 끼는 이런 메뉴를 드셔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 메뉴는 참나물 소보로덮밥과 양배추말이 김치입니다. 밥은 잡곡밥으로, 나물은 삼삼하게, 양념은 조금씩 넣어가며 간을 보고 기름은 들기름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똑똑한 식사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세 번째 시간, 혈압을 낮추는 체중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60대 이상 성인은 비만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70세 이상 남성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증가하고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좁아져서 결국 고혈압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체중 관리가 필요할까요? 체중을 1kg 감량하면 혈압은 1mmmercury 감소하고 체중을 10kg 감량하게 되면 혈압은 약 10mmmercury 낮출 수 있습니다. 체중이 과체중 이상인 경우 5kg만 감량해도 뚜렷한 혈압 감소 효과가 나타나므로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비만일까?
BMI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BMI는 체질량 지수라고도 합니다. 이는 키와 체중을 통해 비만 정도를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BMI가 증가할수록 고혈압과 고혈압 전 단계의 유병률이 증가합니다. 그럼 BMI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BMI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BMI는 지금 나의 체중의 키를 2번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키를 미터 단위로 나타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체중이 85kg이고 키가 175cm라면 먼저 키 단위를 바꿔 1.75로 만들고 현재 체중의 1.75를 2번 나누면 됩니다. 이 경우 BMI는 27.8로 계산됩니다. 27.8은 1단계 비만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체중과 키를 통해 자신의 비만도를 알아볼 수 있어요. 잠시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의 체중과 키로 BMI를 계산해 보세요. 체중 조절,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노년층의 체중 조절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활동적인 신체 활동이 감소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지 않는 단조로운 식사와 채소 과일을 적게 먹으면서 빵과 감자 같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습관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압을 낮추기 위해 체중 조절은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걷기, 근력 운동 등 활동적인 신체 활동을 해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대신 채소와 고기, 생선, 콩두부가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해요. 간식으로 빵과 찐감자 등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대신에 채소와 과일을 먹어요. 마지막으로 나만의 체중 관리 목표를 세워볼 시간입니다. 목표는 어떤 식으로 세우면 될까요? 예를 들어 단기 목표로 과체중 이상인 경우 4에서 5kg 감량 후 필요하다면 5kg을 추가 감량하는 방법도 있어요. 장기 목표는 BMI를 25 미만으로 유지하고 허리둘레를 남성은 90cm 미만, 여성은 85cm 미만으로 유지하기처럼 세워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나에게 맞는 체중 관리 목표를 꼭 세워보세요. 다음 주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이번 주에는 나트륨 섭취 조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트륨 섭취는 왜 조절해야 할까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수분이 혈관 안으로 더 유입됩니다. 그만큼 혈관의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7.8g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 기준에 비해 1.6배 높은 수준입니다. 성별로 보면 한국 남성은 WHO 권고 기준의 1.9배, 여성은 1.3배에 달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급원 음식으로는 김치류, 국탕류, 면, 만두류, 찌개, 전골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의 경우 나트륨의 주요 급원 식품 1위가 배추김치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된장국, 미역국, 된장찌개, 라면 순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트륨 섭취 조절이 왜 중요한 걸까요? 소금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수축기 혈압을 약 4에서 6mm 머큐리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보건기구는 성인의 경우 하루 소금을 5g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 소금 5g 미만 섭취를 목표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나의 나트륨 섭취 습관을 점검해 볼까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평소 식습관을 떠올리며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체크한 개수에 따라 나의 나트륨 섭취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나트륨 섭취는 어떻게 조절하면 될까요? 첫째, 젓갈과 장아찌 등 절임과 젓갈류의 반찬을 자제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음식의 간을 볼 땐 소금과 간장 대신 식초, 고추, 후추 등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셋째, 국물은 되도록 적게 먹고 건더기 위주로 먹습니다. 이제 상황극 퀴즈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고혈압 위험 성인 A씨, 무더위에 기운도 없고 배는 고픈데 무엇을 해 먹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오늘 저녁 어떤 메뉴가 좋을까요? 1번. 더위에 지쳐 귀찮으니 된장국에 밥과 김치로 대충 한 끼를 해결한다. 2번. 요즘 입맛이 잘 없으니 라면에 김치로 해결한다. 3번. 날이 더울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하므로 집에 있는 채소 반찬, 국과 함께 달걀과 고기도 함께 먹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된장국과 라면, 김치만으로 식사를 해결하면 영양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고 과도한 나트륨 섭취로 인해 혈압이 높아질 수 있어요. 집에 있는 채소 반찬 한두 가지와 함께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달걀 프라이나 고기를 추가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오늘은 채소 섭취 습관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혈압 관리에서 왜 채소 섭취가 중요할까요? 나트륨을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칼륨을 충분히 먹지 못해도 혈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해 채소를 적게 먹으면 고혈압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매 끼니 채소를 챙겨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채소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고혈압 예방을 위해 하루 4회에서 5회 분량의 채소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때 채소 섭취 1회 분량은 익히지 않은 잎채소는 1컵, 작게 자르거나 익힌 채소는 반컵입니다. 65세 이상 성인의 채소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다른 연령층보다 섭취 권장량과 가깝게 먹고 있지만 여전히 권장량보다 부족하게 섭취하므로 채소 섭취 증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현명하게 채소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다양한 채소를 섭취합니다. 식사 시 김치뿐만 아니라 다른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먹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섭취합니다. 둘째, 신선한 채소를 선택합니다.
샐러드, 쌈채소, 생채 등을 먹고 오이나 당근 등 채소를 과일 간식처럼 섭취합니다. 이때 칼륨이 풍부한 채소는 무엇일까요? 칼륨은 시금치, 근대, 상추, 케일 등 푸른잎 채소에 많이 들어있으며 브로콜리와 애호박, 당근, 토마토, 오이 등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신장 질환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섭취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이 많이 들어간 김치, 깻잎 무침, 장아찌는 조금만 먹고 음식의 간을 볼 때도 되도록이면 싱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시금치, 상추, 케일, 근대 등 푸른잎 채소와 브로콜리, 토마토, 늙은 호박이 좋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잎채소와 뿌리채소, 해조류, 버섯류도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 김치나 장아찌, 절인 채소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아 혈압 상승을 유발하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섭취를 실천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매 끼니 채소를 먹습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 반찬을 2가지 이상 챙겨 먹고 김치보다는 나물, 생채소 등 다양한 채소 반찬을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빵과 떡 대신에 오이, 당근 등을 간식으로 먹으면 좋습니다. 둘째, 조리할 때 채소를 듬뿍 넣습니다. 국이나 찌개 등에 채소를 2-3가지 이상 넣어보세요. 달걀말이, 찜요리 등에도 다양한 색의 채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채소 손질이 번거로울 땐 손질된 채소를 활용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으로 OX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채소에는 칼륨이 많기 때문에 혈압 조절을 위해 피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X입니다. 채소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김치나 장아찌 같은 채소 반찬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입니다. 김치나 장아찌는 채소로 만들어졌지만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고혈압 예방을 위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채소 반찬은 줄이고 신선하거나 익힌 채소를 중심으로 섭취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번 주는 가장 자신 있는 한 가지를 골라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혈압 잡는 채소 습관 갖기,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건강하게 즐기는 외식 배달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자주 하게 되는 외식, 그리고 이제는 일상이 된 배달 음식. 고혈압 예방을 위해 현명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채소 섭취 늘리기. 둘째, 나트륨 섭취 줄이기. 외식 배달 음식 메뉴를 고를 땐 샐러드바 또는 채소 뷔페가 있는 식당을 선택하세요. 채소가 주재료인 메뉴도 좋아요. 추천하는 메뉴로는 비빔밥, 쌈밥, 채소 반찬으로 구성된 한식 메뉴가 있습니다. 패스트푸드를 먹을 땐 샌드위치처럼 채소가 들어간 메뉴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편의점 꿀팁. 채소김밥, 샐러드, 채소 반찬 많은 도시락을 추천해요. 함께 식사할 땐 1인 섭취 분량을 고려하여 주문하세요. 음식을 먹을 때에는 국물보다 채소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양이 많은 음식은 1인 분량만 덜어서 섭취해요. 고기 메뉴는 쌈채소와 함께 먹는 것을 강력 추천. 그리고 주문 시 채소 토핑 추가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만약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었다면 다음 끼니는 채소 듬뿍 더욱 건강하게 드세요. 그리고 식후 가벼운 걷기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오늘은 혈압을 낮추는 외식 배달 요령에 대해 알아보아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가정식과 외식의 나트륨 함량, 얼마나 다를까요? 외식 한 끼에는 가정식 한 끼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외식 한 끼만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76%를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901mg으로 권장량보다 1.5배나 많은 양인데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줄, 바, 더만 기억하세요. 줄이기, 나트륨 섭취와 칼로리, 음주를 줄입니다. 바꾸기, 외식과 배달 메뉴를 건강하게 바꿔보아요. 더하기, 끼니에 채소를 더해 혈압을 지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줄이기. 먼저 나트륨과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 양 조절이 중요해요. 첫째, 국과 찌개는 나트륨 폭탄이에요.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해요. 둘째, 음식을 2숟가락만 덜어내도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셋째, 김치와 장아찌는 반만 적게 먹어도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음주를 줄이는 게 중요해요. 하루 음주 허용량은 맥주 720ml로 1병, 와인은 1잔, 위스키는 2잔, 소주 2-3잔 이하입니다. 여기서 주의! 가능하면 금주하고 술자리 횟수도 줄여보도록 해요. 음주 시에는 적당히 멈추는 것이 가장 멋진 선택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은 바꾸기입니다. 외식과 회식 장소를 바꿔보세요. 모임은 술자리 대신 식사 자리로 바꿔서 건강한 식사로 더 즐거운 모임 자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고깃집 대신 채소 반찬이 풍부하고 잡곡밥을 제공하는 한식집을 방문해요. 그리고 외식은 신선한 채소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샐러드바나 채소 뷔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찾는 외식 메뉴 중에는 나트륨이 특히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햄버거, 짜장면, 칼국수 같은 메뉴들입니다. 예를 들어 칼국수 한 그릇에는 에너지 541칼로리, 나트륨은 권고 섭취량의 절반 이상인 1542mg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배추김치까지 곁들여 먹으면 한 끼만으로도 나트륨 폭탄이 되어 하루 권고량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외식 배달 메뉴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첫째, 국물 없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김치찌개보다는 생선구이를 추천합니다. 둘째, 튀긴 음식 대신 구이를 선택하세요. 탕수육보다는 구운 고기와 쌈채소를 추천합니다. 셋째, 자극적인 양념 대신 담백한 음식을 선택하세요. 제육볶음보다는 수육이 좋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바꿀 수 있는 메뉴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 간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떡과 빵, 커피 대신에 건강한 고구마, 단호박, 보리차 등으로 바꿔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고 바꿀 수 있는 메뉴 예시를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 더하기 팁. 고기는 쌈채소와 함께 먹으면 나트륨 흡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비빔밥, 쌈밥 등에 채소를 듬뿍 넣으세요. 마지막으로 부족한 채소를 챙겨 드세요. 오이나 당근, 방울토마토 등을 준비해두고 출출할 때 챙겨 드세요. 오늘 배운 줄이고, 바꾸고, 더하는 요령을 통해 현명하게 외식 배달을 즐겨보세요. 고혈압 예방을 위한 즐거운 운동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운동은 혈압 관리의 핵심. 운동을 하면 혈압과 체중을 낮추고 심폐기능이 개선되며 즐겁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혈압 조절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유산소 운동에는 걷기와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줄넘기, 체조, 에어로빅, 테니스, 배구 등 다양한 운동이 있어요. 유산소 운동 이렇게 하세요. 강도는 운동하며 대화와 노래 부르기가 가능한 정도로. 일주일에 5번에서 7번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여기서 운동 초반 10분에서 20분은 가벼운 정도로 시작하여 천천히 연장해 30분에서 1시간 지속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운동 전 5분 준비 운동과 운동 후 5분 마무리 운동도 꼭 챙겨주세요. 근력 운동은 유산소와 병행하세요. 빈도는 일주일에 2-3번. 근력 운동은 유산소 운동으로 몸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악력 운동도 추천합니다. 악력기나 테니스공 등을 손으로 꽉 쥐고 일정 시간 유지하는 것을 반복해요. 강도는 최대로 줄 수 있는 무게의 30에서 40% 정도로. 2분 유지 후 1분 휴식을 4회 반복하는 것이 좋아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것과 같은 무산소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심장병이 있거나 위험 인자가 있는 환자는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운동을 응원합니다. 즐거운 운동을 통해 혈압 건강도 되찾으세요. 고혈압 위험 성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이번 주에는 영양 표시를 활용한 장보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영양 표시란 무엇일까요? 영양 표시는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 정보를 식품 포장에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영양 표시를 활용해 서장을 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제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기 다른 제품의 영양 성분을 비교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질병과 건강 상태에 맞는 적합한 식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양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1단계. 영양정보 상단의 표시 단위와 열량을 확인합니다.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기준 단위는 총 내용량, 100g, 100ml, 한 조각 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왼쪽 영양 정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제품의 경우 영양 정보의 표시 단위는 총 내용량당 기준이며 총 내용량은 75g입니다. 따라서 이 제품을 모두 섭취하였을 경우 열량은 240kcal를 섭취하게 됩니다. 2단계. 영양 성분별 함량을 확인합니다. 제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필수 표시 대상 영양 성분은 9가지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이 포함됩니다. 3단계.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확인합니다. 이 비율을 통해 식품의 해당 영양성분 함량이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제품을 다 섭취했을 경우 나트륨은 일일 나트륨 섭취 기준치의 11%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영양 표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트륨,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의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세요. 나트륨 과잉 섭취는 혈압 상승의 위험을 높여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처럼 혈압 관리 시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지방의 함량을 확인하여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퀴즈를 통해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고혈압 위험 성인 A씨가 마트에서 즉석 사골곰탕을 고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영양 표시를 살펴볼까요? 1번 제품의 경우 총 내용량은 500g, 열량은 29kcal입니다. 2번 제품의 총 내용량은 500g, 열량은 33kcal입니다. 두 제품이 거의 비슷해 보이시나요? 여기서 힌트. 고혈압 예방을 위해서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함량이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표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1번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1120mg, 2번 제품은 430mg으로 1번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더 높습니다. 포화지방의 경우 1번 제품이 1.1g, 2번 제품이 0.5g으로 포화지방 함량도 1번 제품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모두 맞히셨나요? 오늘 함께 풀어본 퀴즈처럼 가공식품을 고를 땐 영양 정보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